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히 비상인데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오늘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만 양이 적어 메마른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해소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더불어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도 예상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 보이며 공기가 부드럽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과 밤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포항시 북구 주택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만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재로 잿더미가 됐던 영덕시장이 4년 5개월간의 재건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시설과 편의 공간을 대폭 확충했는데 지역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화마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지난 2021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영덕시장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이후 상인들은 인근에 마련된 임시시장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재건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영덕시장이 현대식 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밝고 쾌적하게 탈바꿈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다 좋죠. 너무 편안하자. 장사가 너무 잘 돼 있잖아. 그죠? 시스템 잘 되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 차량 2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타워가 설치됐고 마트형 점포 51개와 푸드코트, 어린이 놀이시설 등 복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건물 전체 냉난방시설은 물론 화재 등 이상 징후를 스스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로봇까지 배치됐습니다. 솔직히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돼 있으니까 뭐 더위, 추위 이런 거 다 가실 수 있고 손님들도 사러 오시기에 너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도 달라진 모습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어시장, 과일시장 분리가 되어 있으니 상당히 찾기도 좋고 편안하지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영덕구는 이번 재개장을 기점으로 영덕시장을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투어 하면은 또 우리가 지원 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영덕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선 영덕시장이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 영덕군 북동쪽 31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57도, 동경 129.6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1로 사람은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수준이어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이 재발화했다가 진화되는 등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산간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진화된 것으로 보였던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재발화했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산림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언제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경북과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앞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선제, 과학, 압도를 핵심으로 내세운 이번 종합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산불 감시 카메라를 확충해 AI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아직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단순 연기와 산불을 조기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시 인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더 철저하게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감시단의 운용도 체계화시켰습니다. 주말 등 입산자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 가동률을 높여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점검도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초대형 산불을 겪은 의성군의 경우 1,600여 곳이 넘는 산불 취약 지역을 전수조사해 디지털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순찰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시원들이 일일이 태그를 찍어가면서 집집마다 저희가 그 산불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대응 인력과 장비도 늘렸습니다. 정예 산불 진화 인력을 120여 명으로 증원하고 영주를 포함한 구규림 관리소 5곳에 다목적 산불 진화차를 2대씩 배치했습니다. 또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입산 통제 구역을 관할 면적의 100% 전체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500여 건의 산불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30%를 넘기며 산불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막는 가장 큰 힘은 결국 현장의 예방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간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는 봉화군 도촌 양계단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과 관련해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가금 전업 농가 36곳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가, 시설, 차량 등 29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 출입 통제 초소를 설치해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파로 소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출입 통제와 방역시설 동파 방지 등 차단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상당수 수용 불가 견해를 내놨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 분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재정 2항과 같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범정부 TF에 맡기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이달 안에 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검토한 정부 부처가 137개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 전체 335개 조항 가운데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항 대부분은 권한과 재정 이양을 담고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산업부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불수용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37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항이 불수용이라고 의견을 보이는 건 한 90개 조항 정도. 국세 이양과 통합 교부금, 교부세 정률 보장 등 재정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 조문은 전부 삭제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에 맡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통합단체장에게 부여하기로 명시한 각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수용할 수 없고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이나 외국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미래 특구도 없애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예타 면제 등도 삭제하고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행정 통합으로 급물살을 탈 거란 기대도 물거품이 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권한을 이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쓴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은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권한이다라고 불수용 의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시도 입장에서는 이 불수용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죠.
대구 경북뿐 아니라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특별법에도 의견이 거의 비슷해 정부 부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반발하는 대전 충남을 향해 지방선거 전 통합 무산을 시사하기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불수용 조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이 다 빠진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행정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대구에서는 통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통합의 졸속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2월 국회 통과, 3월 법안 공포,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정치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공론화, 지역 간 의견 조율이 실종된 위로부터의 통합이 오히려 중앙과 광역 단위 권한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결정권, 권한을 대구 경북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재정과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 부실한 특례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퇴행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다소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방식을 좀 조속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사회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쫓기보다 지역의 재정, 자치 분권을 담보할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산 경남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왜 대구 경북은 선통합 후보안론, 통합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속도에 집착하는지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5년간 20조라는 돈에 현혹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직 단체장들이 정치적 특혜를 누리려는 어떤 꼼수도 있지 않느냐. 최근 공무원들의 통합 반대 목소리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소통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법안 공포 이후엔 보완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마저 통합특별법 가운데 핵심 특례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대구시가 뚜렷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설명회가 주민 참여 배제 논란과 법안 내용을 둘러싼 비판 등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질타도 쏟아집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을 논하면서 결과를 서둘러 이끌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 포항시장에서 퇴임한 뒤 오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이강덕 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 불가를 밝힌 조항이 무려 137건이라며 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입법 사기에 가까운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전에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던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대금 4,216억 원을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플로우는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13일까지 3,30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또 포스코 ENC는 당초 13일부터 지급 예정이던 대금 916억 원을 12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시는 IM뱅크, 구룡포수협, 오천신협 등 10개 금융기관과 50억 원씩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배인 1,200억 원의 대출을 보증합니다.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어제부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고 시는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히 비상인데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만 양이 적어 메마른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해소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더불어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도 예상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김천은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문경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6도, 문경도 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도, 경주는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포항과 경주 모두 8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 보이며 공기가 부드럽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